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베이지TV 1월 28일 금요일 아침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제가 아침에 한 줄로 엽기적인 시장이다. 정말 이런 시장은 정말 엽기적이죠. 네, 전 이제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를 25년 일했는데 이런 시장은 참 보기 드문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9.11도 다 봤고 다음 리만 브로더스 때도 다 있어봤고 그런데 이런 시장은 정말 엽기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브레이크가 없는 이런 시장. 정말로 미국 시장을 볼 때마다 저게 정말 선진국의 시장인가? 얼마나 시장이 불안하면 저런 변동성들이 나타나는가? 엽기적인 시장으로 보는 그런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할 말이 없네요. 제가 보통 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전일 이제 기본 글을 써놓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이제 결론을 입히는데 보통 이제 5시에 써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최근에는 거의 6시 장 끝나는 거 확인하고 글을 쓰죠. 그리고 대체 이게 내 생각이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 건지 제 생각 자체도 흔들리는 그런 양세. 거기에 테슬라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이 모습. 정말 미국 시장도 브레이크가 없고 한국 시장은 더욱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엽기적인 시장의 금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삶은 또 이어가야죠. 또 화이팅 하시고 이제 생업인 주식을 그만두시고 부캐 자기 이제 회사 일에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이제 퍼스트 우리 잡이 주식이었고 세컨 잡이 회사 일이었는데 부캐하고 본캐를 이제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후배랑 둘이 그 이야기하면서 웃었는데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하나씩 베껴보면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고 이것을 반전을 해서 수익을 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분야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하루 시장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또 낙하하면서 또 삼천국녀가 또 다운을 했습니다. 네, 아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네요. 그렇죠? 네. 새벽에 정말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막판에 이제 다우산업도 살짝 돌았을 것 같은데도 끝내 이걸 못 돌아보고 막 내려와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야 대놓고 까놓고 이제 마감을 하던데, 네, 오늘도 낙함이 나타났습니다. 전일 미국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4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6.9% 상승했다. 성장률이 좋으니까 주식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 박살이라네요. 네. 이제 성장률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경기 확장, 긴축에 더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26만 명으로 예상을 하회했죠. 실업 고용 이쪽이 나름대로 강하다고 어제 이제 파웰이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빨리 꾸준히 많이 올릴 거라는 근거를 고용에서 대고 있죠. 미국 12월 펜딩 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비 3.8% 하락을 했습니다. 또 어떤 지수는 또 꺾여서 나오는 지수도 좀 있습니다. 섞여서 혼재돼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방크가 미 연준 7월 중 양적 긴축 발표를 할 것이다. 그렇죠. 대차 대조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그러한 것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나 그런 기사인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JP모건은 증시 변동성에 주의하자.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 친구신 노드스트림 2 가동을 중단하겠다 위협을 했죠. 어제 기사가 막 얽히고 설키고 나오는 거죠. 미국과 영국이 침공하지 않고 평화 이를 서로 평화 협정 같은 것들을 서로 조인했다, 승인했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폭스바겐과의 저기 새로운 그러니까 오더를 받지 않기로 했다, 거절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또 막판에 장 끝나고 나오면서 기를 쫑긋 세우고 기가 약한 우리 주린이들의 마음을 막 왔다 갔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기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은 잘 기사를 쫑긋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사가 아닌 것은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들이 주린이들을 괴롭힐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런 기사들의 그 진위 여부를 굉장히 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메리츠 증권 애널리스트가 그러진 않다라고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봐서는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폭스바겐이 선언을 했죠. 자기들 레지오 하겠다. 네. 그렇죠? 노스볼트랑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음에
전지도 원통형으로 하겠다, 중국과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흘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협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이를 양수 겸장으로 가는 거죠. 내부 배터리 시스템을 하나 키우고,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가격 협상이라든지 중국과의 가격 협상, 또 내부적으로 노스볼트의 가격 협상, 이런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협상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메타가 2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청산했다. 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유럽 의약청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조건부 판매 승인을 공고했다. 이제야 또 팍스로비드를 이제야 조건부 유럽은 허락해주네요. 우리는 이미 가지고 들어와서 50대까지도 환자에게 먹이겠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아마 이제 백신에서 한번 얻어맞고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1만 명이 넘어갔으면 이제 3만 명까지는 금방 옵니다. 이게 봐서는 제가 꼭대기를 칠 것 같은데, 2월, 3월 정도면은 꺾일 것 같은데, 또 한 달을 이런 또 고통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코비드는 빨리 좀 뭔가 꺾이든지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코비드가 이제 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아시아는 이제 막 아주 피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일본은 뭐 하루에 3만 명씩 넘게 나오죠. 우리 10,000명 넘게 나오죠. 네, 인도네시아 무너지죠. 대만도 이제 무너지더라고요. 네, 코비드로.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공급망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에 큰 힘이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연의 인플레이션 하락을 꺾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머징 시장에서 돈의 철수가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글로벌 ATM기,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돈을 뺄 수 있는 ATM기인 한국이 얻어맞고 있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미국 주식, 개별 주식들을 좀 빠르게 한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애플은 0.29% 하락해서 159.22달러. 네, 애플이 6년 만에 4분기 기준으로 중국에서 23%의 마켓시어를 이루면서 1위를 탈환했네요. 그렇죠? 네.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애플이 1위를 탈환했는데, 이런 면들이 우리나라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게는 큰 어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의 저력은 멋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시장이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고급 시장은 애플로 가고, 중저가라는 것은 보급형은 비보, 오포, 비보, 샤오미로 가는 그런 시장이 고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무서운 선전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우리 삼성전자는 7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매출액이 마켓시어가 얼마인지도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1.44% 상승해서 53.37달러를 기록했고요. 테슬라가 문제입니다. 11.55%나 하락해서 드디어 829.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기차 트럭을 포기하겠다는 것들 치명타를 가한 것 같아요. 실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좋습니다. 서프라이즈도 그 정도면 저는 괜찮은데, 문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성장, 그렇죠? 이 전기차 트럭을 시장을 포드에게 뺏길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테슬라의 기술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팔고 나가고 싶다, 이제는 떠나고 싶다는 그러한 매도 심리들이 같이 섞이면서 테슬라를 박살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서도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테슬라는 시대정신이었습니다. 그렇죠? 2020년대에 주가 상승의 시대정신은 테슬라였는데, 이 테슬라가 꺾였다는 것은 이 시장이 한 시대를 종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가지죠. 이 시대가 종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발작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는 넥스트, 문제는 이 넥스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제품과 어떤 시대 정신이 우리 주식시장을 지배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주가 추가 하락이라든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무너질 수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바닥을 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넥스트가 뭐냐,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수는 오르지 않는데 개별 종목 중심으로 넥스트에 속한 어떤 제품군이나 섹터가 치고 올라가는 것을 잡지 못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죠. 네. 이 넥스트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많은 열공과 많은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다. 일단 자율주행은 맞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로봇,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루시드 충격적이었습니다. 14.10% 하락해서 28.70달러를 막으니까. 네. 다음에 리비안도 10.50% 하락하면서 53.9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밀었던 노블록스도 9.47% 하락하면서 57달러까지 왔네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80달러가 마지노선인 줄 알았는데 57달러가 왔네요. 이제 50달러가 마지노선이겠죠. 노블록스 좀 빨리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메타는 보와 파이 끝났습니다. 294.64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8% 하락했네요. 3,244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16개 종목이 전부 다 하락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는 3.64% 하락해서 219달러. AMD는 7.33% 하락해서 102.60달러. 자일링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팹리스 기업이 있죠. 네, 팹리스 기업을 사는데 350억 불에 사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소재를 개발하는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사면서 AMD가 주가가 박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충격적인 TSMC죠. 마이너스 5.45% 하락을 했습니다. 116.37달러. 마이크론도 3.96% 하락해서 78.72달러. 비트코인도 3.76% 하락해서 35,000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 환율은 1200원을 이제 쳤네요. 1200원을 치고 넘어서 1203.99를 쳤네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러한 상황들이 외국인 자금들의 유출과 연관돼서 이러한 환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함께 연계돼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가장 먼저 빼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WTI는 살짝 안정을 보였네요. 87.53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어제 빠졌어요. 여러분 10년짜리 어제 1.87이었잖아요. 1.81까지 6pp 빠졌고 2년짜리도 1.19, 3년짜리도 2.15인가 16 하다가 2.09%의 실질금리는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모습입니다. 금일 투자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믿을 구석은 너무 과다하게 하락했다는 그 사실이다. 그죠? 가격 메리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가격 메리트가 가격이 많이 빠른 상승 재료가 되느냐? 저는 충분히 가능한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메리트만큼 매력적인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젠 죽더라도 가격 조정은 거의 충분한 것이 아니냐. 전고점 대비 25%나 하락했으면은 지수가 25%였으면은 뭐 엔간한 종목들은 거의 3, 40% 반토막 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러한 가격 하락도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면 바닥인가를 많이 보는 볼린저 밴드가 정말로 3중 바닥에 와 있는 거 3중 바닥 하나, 둘, 셋, 넷. 2614. 저는 2600기에서 2500 사이가 바닥을 형성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MACD도 네, 거의 바닥에 와 있는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추가로 약간 더 밀려나갈 수는 있지만 이제는 가격이란 측면, 프라이스란 측면에서는 이제는 바닥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정신 테슬라가 꺾였다. 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테슬라 하락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연겼던 전기차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 출시가 공급망 문제로 반도체 문제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포드 F150 라이트닝이나 GMC 허머가 허버 전기차가 시대를 이쪽은 잡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트럭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미국 뭐 트럭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트럭이 세컨카로서 역할을 굉장히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제 테슬라가 이 시장을 놓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대 정신이 꺾였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테슬라가 꺾인 것이 현 시대의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를 방어해 줘야 되는데 기차전지 무너져.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상승을 하면서 최대한 70만 원 정도를 버텨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서 심리적으로 다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신용 물량들 또 신용 물량 바로 위에서 걸릴까 말까 하는 물량들이 미리 쏟아지는 그런 모습. 어제 제 주위를 봐 하루 종일 뭐 전화 오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누나들도 전화 오더라고. 예, 제가 거의 바닥입니다. 참으십시오 했는데 그 심리 상태가 못 참는 사람들은 이게라도 팔고 나가자면서 막 물량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가 아마 피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휴 이후 국내 증시의 추가적 하락 압력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금태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아침 분석 자료를 썼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현재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된 이후 심리적인 공포가 극대화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완벽하게 대입할 수는 없지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간 4회 인상되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 2018년 사례를 가지고 한번 향후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와 같은 점과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은 점은 과매도 투매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죠? 2018년을 올려 나누어 보면 1차 패닉 셀링이 전개된 구간은 2월이었다. 그때도 2월이었네요. 2018년 2월에 미수금인데 미수금은 이제 예상으로 사는 거죠. 반대 매매 금액은 약 50% 가까이 있었던 거죠. 올 평균 금액이 미수금이 35억에서 53억까지 일평균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미수금이 어떤 모습일까? 올해 1월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전월비 35%까지 증가했죠. 아까 2018년은 50%까지 증가했는데 일평균은 148에서 199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거죠. 그때와 비교해서 이미 70%가량 진행이 된 상태이다. 그때와 비교하면 추가로 미수 금액이 50%까지 까야 되는 상황까지도 비율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진바는 아니다고 미수금으로 봐서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매도 심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2차 패닉 실링이 전개된 2018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금이 패닉 실링, 무역 분쟁 갈등. 지금 무역 분쟁 갈등은 아니지만 그때와 상황이 좀 심리적으로 비슷한 거죠. 당시 코스피 월별 수익률도 마이너스 10%로 13% 하락했습니다. 월별 수익률. RSI도 19.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30% 아래로 내려가면 과매도권으로 보죠. RSI 지수. 당시 코스피는 RSI 저점 형성 뒤 일주일 사이에 플러스 3%가 반등을 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RSI가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을 했다는 거죠. 현재 코스피 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12.2 비슷하죠. 13%와 함께 18년. RSI는 18.5포인트인데 이는 코로나19 발생 기간인 2000년 3월부터 2000년 3월에 12.7로 가장 낮았는데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라는 거죠. 거의 바닥에 와 있다는 거죠. 과매도권에 30 이하가 과매도권인데 과거 19%, 19포인트. 우리 RSI가 가장 최근에 낮았던 게 우리 코로나가 막 터졌던 2000년 3월이 12.7포인트, 지금은 18%, 18포인트. 거의 바닥에 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봐도 기술적 지표는 바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성이죠. 하락했을 때 더 하락하고 싶은 그 관성. 이 관성이 어느 정도까지 시장이 반영되고 그 강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늘과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제가 이미 피크를 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 트럼프 시대에 시장이 패닉 상태로 들어갈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저도 굉장히 중시했던 점인데 이익 감익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업들의 이익 감익이 2018년 2월에는 코스피는 마이너스 6%까지 하락 마감했다는 거죠. 당의 영업 추정 이익치는 마이너스 1.8% 하향 조정됐죠. 그래서 이익이 223조에서 219조까지 하락을 마감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018년 10월에도 19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마이너스 2% 하향 조정되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2월과 10월에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2018년. 그러나 현 구간은 코스피 영업이익의 하향 추세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마음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253조에서 256조로 4%나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은 하락 요인들로 이러한 좋은 흙 속에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기업 실적이 이제 서서히 빛을 발휘한다면 1분기에 또 실적 발표할 때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데 저는 그게 3분기 실적이 나오는 3분기 말부터 시장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2600에서 2500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옆으로 기어야 됩니다.
더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이렇게 형성하는 이후에 살짝 또 반등이 들어서 2700까지도 한번 갔다가 2800까지 한번 찍고 또 내려오고 이 과정을 걸치면서 3월 이후에 이제 1분기 실적이 2월 말부터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부터 막 예측이 되는 거죠. 아, 실적이 괜찮다. 아, 이 아사라장이 거의 다 희석이 되는 거죠. 한두 달도 얻어맞으면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괜찮네? 항상 이러한 과정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때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은 견디는 기간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주가가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두 번 나와줘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그날일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하지만 또 이제 설을 앞두고 자금은 항상 빠져나가는 거니까 수급이 또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쉽게 수급이 탄탄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는 생각들이 시장에 좀 깔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면서 살짝 플러스 위에 올려놓고 설 연휴 기간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주절주절 결론을 많이 썼네요. 그렇죠? 네, 보면은 어제도 썼지만 하락이 도둑처럼 왔듯이 상승도 새벽처럼 다가올 것이다. 어제 제가 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락이 갑작스럽게, 물론 예고는 있었지만 도둑처럼 왔듯이 또 상승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번뇌하는 밤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이제 설 연휴로 들어가시네요. 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새로운 기운을 가지고 이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이제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좀 분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반등에 기대감을 가지고 임하시길 바랍니다. 올라올 때는 무조건 살 필요도 없고 팔 필요도 없고 지금 수급이죠. 그렇죠? 2700까지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2700에서 2800을 한 번 정도 툭 칠 때 그때 정도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 지금 무조건 현금 마련이 중요한 거, 이제 늦은 거죠. 늦으신 거죠. 이제는 반등을 온전히 기술적 반등이나 누려야 할 그런 시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즐거운 주말, 즐거운 명절,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